쓸모아. 최근 한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현금을 사용하는 이들이 줄면서 ATM기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ATM기의 숫자는 14,298대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 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신용카드였고 현금 이용 건수는 주로 70대 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라지는 이 ATM기가 현재 러시아에선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신개념의 한국산 ATM기가 러시아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뱅크는 지난달 28일 신개념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ATM기는 기존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금 입출금뿐 아니라 택배 신청, 비행기 티켓 구매, 택시 호출, 영화 예약 등이 가능했습니다. 스베르뱅크는 자신들이 디지털 전환에 나섰으며 그 중심에 이 ATM이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신개념의 ATM기는 한국의 효성 TNS가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성 TNS는 2022년까지 약 54,000대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효성 TNS 관계자는 러시아 등 해외 수주에 힘입어 올해 처음 매출 1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효성의 이 같은 성공이 더욱 반가운 이유에는 그동안 뼈아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금융 자동화 기기는 대부분 일본 ATM 제조사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받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ATM 한 대 가격이 3천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일본 회사들은 핵심 부품 가격으로 60%를 받아갔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 3사는 국산에 나서자고 의기투합했고 정부로부터 국산화 기술 정책 자금을 받아 공동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2년여 뒤인 2009년 말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국산의 기쁨은 잠시 현금 사용이 줄어들자 ATM기의 가격은 계속 추락하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3사 중에 LG 엔시스는 LG CNS로 편입되고 2017년 에이텍에 매각되었습니다. 청원컴넷도 다른 금융 자동화 기기 회사 FKM과 합병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틸러스 효성은 그룹 재편 과정에서 효성 TNS로 사명을 바꾸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효성 TNS는 미국, 러시아, 인도 등에선 ATM 수요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단은 효성 TNS를 살려냈습니다. 효성 TNS가 해외에서 가장 각광받고 인정받는 데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효성은 ATM의 핵심 부품인 BRM, 환류식 지폐 입출금 장치를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이 방식은 지폐 입금과 출금을 서로 연동시켜 고객이 입금한 돈을 다른 고객이 출금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입금기와 출금기가 대부분 따로 있었기에 입금과 출금 시 각각 다른 기계를 써야 했습니다. 효성 TNS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환류식 장치를 사용하면 입금기, 출금기 두 대를 관리하느라 직원이 돈을 넣고 빼는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효성 TNS는 환류기를 바꾸는 비용보다 인건비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설득했고 해외에선 이 점에 동의하며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선 효성 TNS의 환류기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미국에 ATM 수출을 시작한 효성 TNS는 현재 전력과 하이브리드 기기 개발 등을 통해 2013년부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효성 TNS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7%까지 치솟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글로벌 ATM기 1, 2위 회사인 디보드와 NCR이 모두 미국 회사인데 정작 미국에선 3위인 효성 TNS가 1등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또한 효성 TNS는 멕시코 정부가 올 초부터 시골 지역에 ATM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은 총 8,000대로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 멕시코에서 효성 TNS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커질 전망입니다. 효성 TNS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문인식 ATM기는 나이지리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이지리아는 비밀번호보다 보안성이 강한 지문인식을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이 때문에 효성 TNS의 지문인식 ATM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나이지리아 은행들은 앞다투어 도입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ATM기 2대 중 1대는 효성 TNS 제품일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환자가 많은 유럽에선 기존의 효성 TNS와 거래가 없었던 은행들이 잇따라 제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입금기와 출금기를 하나의 기계인 환류기로 교체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성 TNS는 미국과 일본의 ATM 업체들에게 특허 소송을 당하며 수많은 견제를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효성 TNS는 위기를 이겨내고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텐기 외에도 최근 동남아 한 국가에서 한 한국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바카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바카스는 전국 어디가나 볼 수 있는 전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민 음료입니다. 한 해 한류의 스타 홍보 없이 무려 2억 캔이 팔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 중 30대 미만이 70%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로 최근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카스는 캄보디아가 197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와 비슷한데 착안해 노동자들의 피로 회복을 내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이후 바카스는 피로 회복이란 이미지를 넘어 남자의 정력 강화제라는 과장된 소문까지 돌며 더욱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은 거리를 거니며 현지에서 바카스를 부르는 명칭인 바카를 두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으며 캄보디아의 대표 명절 인기 선물 목록에는 바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제품 중 하나는 김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이 9개월 만에 1억 8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연간 최대 수출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나 급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선 것은 물론 종전 연간 최대 수출액 기록도 추월했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건강식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치가 면역력을 높여줘 코로나에 강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장 부스케 교수 연구팀은 한국의 코로나 사망수가 적은 이유가 김치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발표 후 한국의 김치는 전 세계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했고 김치 수출국은 2012년 62개국에서 올해 83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김치 수출이 5년 사이 3배 이상 뛰었고 호주에 대한 수출액도 2015년 227만 달러에서 올해 446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밖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김치의 전 세계적 확산은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치 냄새는 외국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한국인 비하 논란에는 늘 김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영화 버드맨에서 김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극중 주인공의 딸인 엠마 스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에서 망할 김치 냄새가 나. 이는 국내에서 한국인 비하가 아니냐며 소문이 났고 버드맨은 국내 흥행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김치는 역한 냄새라는 오명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스스로 김치를 찾으면서 먹고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치의 위상은 이처럼 재평가되며 한국의 위상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김치 냄새로 한국인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들에게 이제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김치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